42세 서산녀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서산에 계시고요. 지금 서산 예천동에 계시고 현금 1억 5천. 남편이랑 저랑 아들 11살. 남편 45이고요. 그래서 서산에 계신데 5월에 일산 후곡 4단지 전세 끼고 매수.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일기 신도시에 그렇죠.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관심이 부동산에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서산이 많이 올랐던데 계신데도 많이 올랐던데. 예, 현재 남편 회사가 대산의 모 화학회사, 그래서 서산에 실거주 매수를 할지 아니면 25평에 지금 월세 5천에 70인데 야, 이거를 해서 수도권에 하나 더 할지 이제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렇죠. 돈이 조금 있으시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 사항을 좀 보면요,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강동구 고덕동에 전세 4억 2천에 갱신 청구권 사용하고 살던 중에 남편이 대산에 화학회사로 이직을 했고요. 몇 개월 주말 부부로 살다가 서산으로 우리 다 같이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근데 아이가 전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서울에서 평생 살다가 다른 지역에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결심은 진짜 큰 결심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라도 거주비를 줄여서 뭔가 내 집 마련을 해볼까? 아니면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안 하다가 무방비로 노후를 맞이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이직과 서산으로의 이사가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믿고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서산 이거 된 김에 서산으로 월세로 줄여서 우리가 모은 돈 플러스 해가지고 뭔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사를 결심을 하신 거예요. 사실 내가 서울 토박인데 거기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네,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 보려고 서산 생활에 적응하면서 일산의 후곡마을에 전세 끼고 30평 매수했습니다. 급등장에서 별로 안 올랐고 학군이 좋아 보이고 전세 수요가 꾸준하고 갭도 괜찮아서 후곡마을로 정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도 좀 보고요. 그래서 이제부터가 고민 시작인데, 지금 사는 서산집이 1월 월세 만기예요. 그래서 주담대를 끼고 현재 사는 아파트를 살지 아니면 월세로 다시 계약하면서 다른 투자처를 좀 찾아가지고 수도권에다가 할지,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거 뭐 투자로 보면은 이제 재개발 쪽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 서산으로 지금 실거주 해야 되는지는 또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두 분 다 좀 답변을 준비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이제 일부 지역들, 특히 그 지역 중에 하나 서산도 포함됩니다. 네. 서산을 포함을 해서 아직까지 좀 상승을 좀 유지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한 곳이고, 서산도 그렇고 뭐 군산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뭐 마산도 그렇고 일부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분의 이제 고민이 사실, 그러면 이제 서산에 거주하고 있으니 이왕이면 또 실거주를 하면서 또 서산 지역의 매매 가격이 상승의 어떤 폭을 같이 받으면서 자산 가치 좀 키워보는 것도 어떻겠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하고 아니면 수도권을 과연 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수도권은 현재 지금 일산을 매수를 한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뭐 일기 신도시의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했었을 경우에 수도권 지역 내에서 가장 핫할 수 있는, 만약에 핫해진다고 한다면 일기 신도시 그 중에 특히 일산 지역이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투자 가치 좀 더 높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 지역 하나를 좀 매수하는 상황에서 전 추가로 지금 수도권을 매수를 하기에는 사실 일산의 만큼 좀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곳은 아직까지 없다고 좀 보고 있어요. 일산이 지금 잘 선택한 거네요. 저는 네네네. 그나마 제가 수도권 선택한다면 일산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서산을 바로 계약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4월까지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증가했던 상황이고, 매매 가격도 거의 한 1년 반 정도 계속 좀 상승이 이어졌던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서산 지역도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감소한 상황인데, 이게 서산뿐만 아니라 지금
지금 상세를 유지했던 다른 지방도 다 비슷한 현상을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1월을 현재 지금 계약 만료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분기 정도가 되면 지방시장도 지금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판단이 날 수도 있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보다는 한 11월 정도 11월 정도 되면 이제 이럴 때 계약을 연장할지 아니면 갈아타기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1월 정도 됐을 때 저는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은 수도권에 움직이지 말고 일단은 스테이 해라. 일단 홀딩 해라. 그리고 11월 정도 됐을 때 그때 서울을 추격 매수 다시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서산에 투자할 것인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산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단기간에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게 그리고 서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여러 호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될 수 있는 지속의 힘, 이런 걸로 봤을 경우에는 그 힘이 크지는 않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거주하는 곳에 실거주를 할 것이, 아니 그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실거주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서산은 그대로 월세로 살고 그 자금으로 다른 지방을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산을 일단은 월세로 하고 그리고 수도권 할지 다른 지방 할지는 한 11월 정도에 다시 한번 시장 상황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월세 사는 게 더 낫겠다. 서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서산 같은 경우는 또 급등 국면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게 급등 전이면 또 얘기가 다르지만 이미 이거 다 올라가지고 이제 지지부진한데 왜 끝난 파티에 가가지고 칵테일 달라 그러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이미 파티가 끝났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사나 11월까지 봤다 하나 뭐 하고 하나 다 상관이 없으니까 좀 있어 보자. 정책에 대해서도 다주택자에 대해서 뭐 풀어준다는 것도 있고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 지금 1주택인데 하나 더 사면 다주택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보고 좀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너무 마음 급하게 갖지 마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맞아요. 11월 정도가 되면 실제 그 공급 계획에 따른 개발 계획에서 구체적 플랜이 나타난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지역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거든요. 시점을 놓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더 늦췄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푸른밤님이 갑자기 채팅이 멈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다 보니까 듣기만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수록 저희 채팅이 줄고요. 밥을 먹으시면서 이제 비일 때는 이제 하실 수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1시에 가까워지면 채팅이 많이 줄어요. 근데 보면은 접속해 계신 분들은 그대로 4,700분 그대로 계신데 그렇군요. 점심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회사원분들의 이제 또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 어떤 게 좋을까요? 전 너무 명확해요. 명확합니다. 명확한 답변. 명확한 답변. 명확한 답변 듣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답변. 명확한 답변. 네네, 알겠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할까? 그거 말씀드려요. 저라면 어떻게 할까? 명확한 답변. 네네. 자, 일단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고요. 엄청 크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 저 같으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 가능성 있는 곳에 빌라를 저 같으면 살 것 같아요. 빌라를 시간 뒤로 늦출 필요도 없고요. 지금 바로 공부를 할 것 같고, 근데 단 여기가 개발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공부는 스스로 하셔야 되고, 특히 이 그 썩은 빌라라고 하잖아요, 우리 보통. 썩빌. 이 썩빌 시장은 이 세력들, 좀 양아치들이 좀 작업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시세 확 띄워놓고, 그냥 매수자들한테 다 털고 넘어가는 그런 시장도 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걸러낼 수 있는 눈은 본인이 기르셔야 되고요. 그럼 적어도 그럼 서울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어떤 요건에 의해서 지정되는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래야 고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신통이 뭐고 가로는 뭐고 세로 주택도 있나요? 그러면 뭔지 뭘 제가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어요. 누군 모은다 그러고 뭘 신통은 뭐고 뭐고 도심 공공주택은 뭐고 뭐 이런 걸 좀 그런 걸 알아야지. 맞아요. 참고로 제가 지난달에 계약한 거는 이제 개발 구역으로 확정이 된 곳인데 저는 갭 6천에 잡았거든요. 충분하잖아요. 그죠. 충분하죠. 충분하잖아요. 하고도 남죠. 종부세 내면 되죠. 취득세 8.8% 내면 되죠. 그 종부세도 그거 공정시작 가액 비율 갑자기 확 낮춰줬잖아요. 종부세는 사실상 이제는 종부세는 장벽이 아닙니다. 맞아요.
취득세가 조금 아깝긴 하죠. 아, 그렇죠. 취득세가 좀 높긴 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주택이시니까 그렇죠. 조정 지역에 하나 조정 지역 2주택부터는 8%네. 네, 이분은 8%로 하시겠네요. 네, A 형님 세로 주택은 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바로 사과해요. 네, 그냥 바로.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재개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다양해졌어요. 너무 다양해졌고 특히나 이제 지난 정권에서도 장관님 바뀔 때마다 나온 재개발들도 있고 맞아요. 이번에 시장님 바뀌면서 나온 재개발도 있고 헷갈려 죽겠어요. 무슨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너무 베스킨라빈스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요? 제가 일단 그걸 다 얘기하려면 좀 시간이 한계가 있고 그냥 신속통합기획이 뭔지만 알려드릴게요. 신통기획이란 무엇이냐? 신통이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재개발 같은 경우는 민간, 즉 그냥 그 땅 주인들이 진행하고 있는 민간 재개발이랑 그다음에 공공이 좀 개입을 해서 하는 공공 재개발 두 개로 나뉘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는 대부분 다 민간 재개발을 훨씬 선호하죠. 공공 재개발보다는. 그러면 신통은 뭐냐면 신속통합기획도 민간 재개발이에요. 그런데 공공에서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민간 재개발보다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사임당님이랑 저랑 달리기를 해요. 저 앞이 꼬린 지점이에요. 둘 다 민간 재개발인데 공공 입장에서는 신사임당님의 속도를 좀 빨리 내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바람의 저항을 덜 받는 옷을 입히고 운동화에다가 막 터보 엔진을 달아서 신기고 그러면 신사임당님이 저보다 빠르실 거예요. 빨리 가겠죠. 그 옷. 그 신발이 신속통합계획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에 대한 영역은 그대로 남아있고 공공이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옷을 입힌다. 즉 어떤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켜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를 하는 거죠. 살인충동님. 닉네임 살인충동님께서 부동산 너무 복잡해서 폭파시켜버리고 싶어요. 이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유튜브 채널 있습니다. 그 정우열 선생님의 저희 자주 나오시는 정신과 정우열 선생님 나오시거든요. 그 정우열 선생님이 마음 다스리는 법 이런 거 방송하시니까 그거 가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닉네임부터 거의 무섭네요. 네, 신사님 달리기 엄청 못해. 맞습니다. 저 달리기 진짜 못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그 사업 시행이나 이런 거 그 한 번 넘어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거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사업 시행인가 이런 거를 그냥 빠바박 가준다는 거잖아요. 실제 그렇게 지금 각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해주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고 돈을 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좀 약간 선입관 같은 게 생긴 게 지난 정권이 지나면서 뭔가 재개발은 지정 안 된 데에 내가 들어갔다가 이게 지정되면은 청산당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청산은 아니고 이제 모아 같은 경우는 올해 8월 4일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조합은 지위 양도가 안 된다 해서 사고 못 팔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 처분이 나게 되면 또 사고 못 팔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초기 재개발 시장에서는 나중에 이게 아파트가 지어져서 분담금을 얼마 낼지를 지금 예상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없죠. 그건 뭐 알 수도 없는 거고. 특히 뭐 지금같이 뭐 공사비 때문에 짓고 있는 것도 멈추는 이런 구간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예상하는 건 아무 의미 없고 그냥 팁 하나만 딱 드리면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알려드린 팁 하나만 꿀팁입니다. 그러면 이 초기 완전 극초기 시장 가서 얘 가치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막다른 골목 끝에 있는 반지하의 가격이 다를 거고 뭐 도로변에 있는 저는 인근에 있는 신속통합기획이 아닌 인근에 있는 민간 재개발 사업지의 지분 가격 갖고 그 투자 가치를 판단해요. 지분 가격. 그거 갖고 합니다. 공시지가를 아니요. 평당 얼마 이런 평당가를 그걸 갖고 저는 이 초기 이 신속통합기획의 가치,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 없다를 그거를 비교로 해서 판단을 하는 로직을 이번에 또 하나 만들었죠. 아니 그러면 이거를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신통기획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 신통기획이 뭔가 이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가지고 속도를 내주는 거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지위 양도가 안 되는데 내가 만약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나중에 지위 양도 안 되면 나중에 지어지고 팔면 되죠. 그렇죠. 지어지고 팔면 되지. 그렇죠. 근데 조합원 같은 경우는 실거주 요건이 없나요? 어디 지어지고 나서 실거주 요건이 없죠. 없죠. 그 실거주 요건이 없다고 하면
지어지고 나서 파는 거, 그건 어차피 시간을 보고 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내가 재개발에 접근을 한다.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이런 수준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똑똑똑 부동산 저 재개발 투자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아, 그러면 안 돼요? 아, 이거 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나 가가지고 똑똑똑 뚫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재개발은 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을, 시중에 나와 있는, 제가 또 책도 쓰지 않았습니까? 로또 책 재개발. 쓰셨어요? 예, 로또 재개발하는 책이 있으니까. 잠시만요. 검색해 볼게요. 책이 나온 작년 9월에 나왔는데 지금도 LOTTO로 쓰셔야 돼요. 로또 재개발. 친절한 고수입니다. 요겁니다. 이건가요?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친절한 고수의 로또 재개발. 이거 작업한 건가요? 10점인데. 어떻게 10점일 수 있지? 글쎄요. 저는 작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북극성준이 강력 추천. 이게 제가 좀 다르게 썼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보다 뛰어나다라고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아니, HSBC 다니셨어요? 네. 은행. 와, 대박. 대박. 왜요? 와. 은행이랑 카드사에 좀 다녔습니다. 금융권에서 한 20년. 그만두셨어요? HSBC? 스탠다드 차타드? 그만두고 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현대차. KT. 현대차, KT 이런 데 다니시다가 왜 그만두셨지? 저 지금이 훨씬 행복한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희 따로 인터뷰를 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깨달은 것들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셔도 되고. 근데 이걸 처음에 시작한다 그러면 이걸 먼저 읽어봐야 된다. 로또 재개발. 책 읽어보셔도 되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그 정규 강의 오픈하거든요. 북극성 부동산 재테크에서. 거기 들어오시면 인생을 바꿔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과했나요? 흥구님 똑똑하신 분이네요. 이렇게 또 채팅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신통기획에서 좀 더 저도 이제 좀 쉬운 관점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재개발, 재건축 이런 도심재생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속도예요, 속도. 그러니까 속도가 빨리 진행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 수요가 몰리고 수요가 몰려야지만이 그게 가치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도를 빨리 해주겠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 두 번째는 이것도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속도가 빠르면 다른 재개발, 재건축 되는 단지에 비해서 이게 먼저 새 아파트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 지금 정책적인 방향이 일단 250만 원 공급을 임기 내에 하겠다고 하는 거, 실제 들어오는 것은 2020년대 하반기 때 이때나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어떤 신통 계획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다른 재건축 물건이 들어오는 또 재개발 물건이 들어오는 그 시점보다는 먼저 선에 들어온다는 거죠. 선에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 이게 재개발 같은 물건 같은 경우에도 또 재개발 재건축도 그렇고 그 물량이 집중된 시기에 들어와 버리면 힘 못 쓰는 반면에 먼저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관심도가 여기에 먼저 쏠리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추후에 들어오는 물량들에 인해서 기존에 들어왔던 것들의 가치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신통 기획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저는.